자, 박강원 원내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검증 특위 결의안을 제안했습니다. 여야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 자, 좋은 말이죠. 국민의힘 보고 받으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못 받지. 국민의힘도 진짜 미칠 겁니다. 이거 못 받거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국회 검증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야가 공동으로 검증하는 내용을 담자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일본이 불편해하고 경계해야 할 텐데 오히려 일본 정부가 시찰단을 환영하고 환대한다. 의아하기 짝이 없다. 당연하죠. 시찰단은 껄끄러운데 일본이 환영하고 있어. 이상하잖아. 자, 실손보험 간소화해서 보험료 더 줄게 라고 하는 게 보험사들이 반대해야 되는 법인데 보험사들이 환영하고 있어. 이상하잖아. 똑같은 겁니다. 일본이 이걸 왜 환영해? 환영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시찰단 보려던 것 다 봤다. 후쿠시마 시찰단 오늘은 뭘 보나? 뭘 보고 왔는지 좀 들여다봤는데 한번 볼까요? 당초 보려고 계획한 설비들은 다 봤다. 다음 날인 24일 핵종을 분석하는 화학 분석동을 살펴보고 바닷물 희석 방식이나 방류 설비도 시찰할 계획이다. 당초 계획한 설비들을 다 봤대. 설비를 보면 뭐하냐고. 설비 만든 회사 가서 봐도 되는 거 아니야. 다음에도 설비 시찰이에요. 자, 오늘은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 오염수 탱크 운전 제어실을 확인했다. 탱크 외에 도쿄전력이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를 할 때 시료를 채취한 제2군 탱크도 봤다. 시료를 확인해야지. 그 시료를 채취한 탱크를 봤대. 어쩌라고 도대체. 아니, 탱크 보러 갔냐고요. 시찰단은 9시간 동안 도쿄전력의 안내를 받으며 오염수 관련 설비들을 돌아봤어요. 핵종별 제거 원리와 방법, 설비 고장 사례, 조치 현황 등에 대해 점검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부 다 설비들, 기계들 보고 왔다는 거예요. 오염수 방류 전에 핵종을 측정하는 K4 탱크에서는 물을 어떻게 잘 섞어서 균질하게 하는가에 관심을 뒀고 펌프와 순환기기를 점검했다. 일본이 원하는 거 그대로 앵무새처럼 읊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는 이렇게 안전하게 하고 있으니까 방류해도 괜찮아. 한번 봐봐. 뭐하냐고 이게. 도쿄전력이 요청한 부분에 추가로 보여준 시설은 없었다. 잘났다 이씨. 도쿄전력 측에서 공개되는 자료는 다 제공해 주겠다고 했다. 황당하죠. 공개되는 자료를 그럼 안 줘? 공개하지 않은 자료를 내놔라. 왜 공개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인간들이 공개되는 자료는 다 준대요. 우리 그거 확인하고 갈게요. 뭐 하자는 거야? 공개된 자료인데. 그래 놓고 일단 저희는 과학의 영역에서 집중하려고 한다. 일본이 보유한 설비가 제대로 된 것인지, 방류 절차와 과정은 적절한지 과학의 기준으로 검토할 것이다. 야, 설비가 제대로 됐는지 아닌지는 결과물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는 결과물을 확인해야 돼. 그래야 이 설비가 진짜 효과가 있게 잘 돌아가는구나. 설비만 확인하면 뭐하냐고. 이 시찰단이 지금 가서 하고 있는 일은 일본의 주장을 확인해 주러 간 겁니다. 하나만한 짓을 하러 간 거예요. 들러리 서로 간 겁니다. 자, 여기에 같이 간 인원들 공개 안 했잖아요. 이 인원들이 전부 다 한 소속이에요. 한국 원자력 어쩌고저쩌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있는 인원들 이거 나 반대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못하죠. 같은 조직이야. 여기서 반대하면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어딜 갈 거야? 갈 데도 없어요. 핵 관련돼서는. 이런 사람들만 쭉 데리고 가서 이 시찰을 한다? 아무 의미가 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김성애 소장 아시죠? 매불쇼에 나와서 이분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이 물을 버려야 된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누구다 야 이거 하루에 수백 톤씩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막 말을 하잖아요. 네.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있어요. 뭐야? 석촌호수 가보셨어요? 네. 석촌호수에 물이 얼마가 들어간지 아십니까? 639만 톤. 639만 톤인데 지금 1년 동안 후쿠시마에서 나온 오염수를 다 합치면 5만 톤에서 6만 톤. 그러니까 석촌호수 하나만 파면 100년치를 담궈 놓을 수가 있어요. 비가 많이 오는 해도 있으니까 50년이라고 치자고. 그럼 석촌호수 2개만 있으면 그 물을 100년 동안 가둬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100년이 왜 중요하냐? 세슘이나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30년인데 세슘은 30년인데 90년이 지나면 방사능이 8분의 1로 줄어든다. 그럼 그때 가서 풀어도 되잖아요. 석촌호수 2개만 파면 되는데 그러니까 인공호수라도 만들어서. 예, 인공호수를 그러니까 큰 게 아니라 석촌호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크기잖아요. 그만한 거 2개만 파면 100년 동안 충분히 물을 가둬둘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일본이
농수산물 수출을 못 해요. 아니 스테인레스 스틸로 수조를 잘 만들면 되지. 물이 새는 지하수가 들어가는 땅을 파자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까지 모은 물을 다 합치면요. 가로 10, 110, 세로 110, 높이 110m짜리 수조에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 110, 세로 110으로 해서 높이 10m짜리라면 수조 10개만 풀면 이 물을 다 넣을 수가 있어요. 네. 매년 하나씩만 더 파면 돼요. 그런 정도 땅은 있잖아. 후쿠시마에. 농수산물 못 판다니까 그렇게 아니 하면. 오염된 땅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서 자, 석촌호수만 있으면 100년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석촌호수? 우리 눈에 보이는 석촌호수 크기 정도면 이 정도 땅은 있죠. 그런데 중간에 체육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농수산물을 못 팔아. 저게 핵심이에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우리가 지금 정화 작업을 처리를 다 해서 방류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김성애 소장의 주장에 의하면 파면 된다는 거예요. 석촌호수만큼만 파도 100년을 담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비용 문제가 들어 주변국들이 돈 낸다. 주변국들의 돈을 모아서 큰 호수를 파자라는 제안, 전문가들의 제안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일본은 왜 굳이 일본인들도 지금 동의하지 않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고 하느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풀기 위해서입니다. 돈 때문이에요. 2023년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도쿄전력이 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터지면서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 기간이 2023년이면 끝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해서 안전하다고 지금 확인이 돼야 후쿠시마 근처 8개 현의 어민들 수산물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이 수출이 얘네들한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도쿄전력은 2023년까지 끝이에요. 그 다음엔 어디로 가요? 일본 정부로 넘어갑니다. 일본 정부가 이 어민들을 전부 다 보상해 줄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든 이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WTO에서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한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려준 근거가 이 오염수가 안전하지 않다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것만 확인되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는 타당하지 않다가 되는 거예요. 2023년까지는 도쿄전력 돈으로 어떻게든 어민들의 피해를 배상해주고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일본 정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올해 방류를 하겠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김성애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전문가들도 얘기하는 것처럼 호수 큰 거 하나만 파면 100년 동안 담을 수 있다. 스테인레스로 잘 막으면 지하수로 새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다. 만들면 되지 않느냐. 돈 들어가? 그러면 주변국들한테 십시일반하자라고 해도 주변국들이 위험하니까 그 돈 낼 수 있다.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예요. 정부가 전부 다 뒤집어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 이콜 후쿠시마 수산물 대한민국 수입 시작.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패키지라는 겁니다. 2023년이 도쿄전력이 어민들에게 배상해주는 마지막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든 방류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후쿠시마 수산물 절대 막는다? 못 막습니다. 억지로 방류하려는 이유는 돈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이 나쁜 놈들인지 그 돈 때문에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동조해주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후쿠시마 수산물이 바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WTO가 왜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타당하다라고 우리나라 손을 들어줬는지 그 이유를 알면 이런 짓 못하는 건데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방류하는 순간 바로 후쿠시마 수산물이 수입이 돼요. 안 먹으면 그만이지. 문제는 가공식품이나 이런 데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애들 급식으로 들어가고 100%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바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패키지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올해가 도쿄전력이 어민들에게 배상해주는 마지막 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함으로써 안전하다는 확인을 받아야만 하는 거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너무 넘쳐서 더 이상 보관할 수가 없다. 이게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염수 방류하는 순간 사람들이 수산물을 먹지 않기 시작할 건데 거기에 플러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까지 덮쳐 대한민국 어민들, 수산업 종사자들 싹 다 망하는 겁니다. 망해요. 아무도 안 먹어. 누가 먹겠습니까? 바닷가에 있는 분들은 진짜 작살나요. 놀러도 안 갈 거고요. 사 먹지도 않을 거고요.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